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4강 자기견의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6쪽이고요. 자기견에는 앞부분에서 풀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달라지는 포인트가 어떤 자기견해를 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들을 정확히 제시문에서건 밖에서건 찾아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아주 선명하게 밝히는 것, 왜 내 견해가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례를 들을 수 있다면 사례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걸 조금 만졌네요. 자, 일단 자기견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더 한번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논제 잠깐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주장하는 두 전략의 장점과 단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고, 자, 뭔가 설명해야 되는 걸 먼저 요구를 하네요. 그죠? 가구 산업의 경우에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가나 중 어느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술하라. 그러니까 가구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구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나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가나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럼 가구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히 조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고 논술하라는데 500에서 600자죠. 그죠? 설명하는 거 300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다 300자.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나누어도 괜찮고요. 가 설명 뭐 200자. 나 설명 200자. 그 다음에 어느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 200자. 이런 식으로 분량을 조금 나눠두면서 글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써야 될 건 뭐죠? 일단 자기 견해를 쓰는 문제니까 내가 써야 될 건 가구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구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는 이러이러한 전략을 쓰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보죠. 아주 강력한 힘. 세상을 하나의 공통된 형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힘은 기술의 발전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현실, 즉 표준화된 소비재 상품을 위한 세계 시장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생겨나고 있다. 표준화된 소비재 상품. 옛날에는 지역별로 어떤 특징들이 다 달랐죠. 표준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S 규격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규격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신이든 뭐 그걸 이렇게 표준화를 해 놓지 않으면 어떤가요? 어떤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비용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각국 산업 단체들 혹은 심지어는 국가가 나서서 기술 표준화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어떤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표준 기술로 선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 이런 것도 어떤 기본적인 표준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국가 또는 지역별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는 이제 사라졌다. 시장이 글로벌화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별로 다르게 경영하는 다국적 기업도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거의 동일화되고 있고 시장이 글로벌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시장이 획일화되어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빅뱅이 뭔가 음악을 발표했어. 그러면 어떤가요? 실시간으로 세계 사람들이 빅뱅의 음악을 들으려고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화 되어 있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어떤 시장에서 먹히는 상품들이 딱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별로 다르게 경영하는 다국적 기업도 사라져서 이제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맥도날드죠. 지역에 특화된 어떤 상품도 있지만 빅맥이라든지 뭐 이렇게 거의 동일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제 글로벌 기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맥도날드가 보여주는, 코카콜라가 보여주는, 헐리우드 영화가 보여주는, 소니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어떤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략은 어떤 거죠? 표준화 전략입니다. 표준화 전략. 그죠? 가에서 첫 번째 제시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준화 전략입니다. 이 문제는 서강대 문제입니다. 자, 가의 두 번째 제시문 봅시다. 많은 해외 시장에서 기업들이 동일한 경쟁자와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 도요타 뭐 쭉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와 경쟁하게 됨에 따라 기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되었던 제품, 운영 전략, 마케팅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장에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 동질성을 띈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게 된다. 그러니까 동일화 전략이네요. 그죠? 표준화 전략, 동질화 전략 뭐 이런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에 있어서 다양성, 통일성이 대체되고 있었다. 대체되게 되었다. 많은 산업에 있어서 개별 시장, 예를 들면 독일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글로벌 시장만이 존재한다. 결국 그래서 가에서 말하는 건 표준화 전략입니다. 그죠? 자, 표준화 전략이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죠? 시장의 글로벌화.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 제시문 보겠습니다. 국가 간에 아직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글로벌화는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국가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도 전 세계적으로 수렴되는 추세를 억제하고 있다. 결국에는 아무리 글로벌 시장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그죠? 국가 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 소비자 취향의 선호도 차이는 크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장벽의 존재, 제품과 기술 표준의 국가 간 차이 등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도 여전히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기업 장벽, 문화적 장벽, 어떤 기술적 장벽들이 여전히 있죠. 그죠?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 닛산이 2001년도에 1년 전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했다. 자, 어떤 일을 시도했는지 봅시다. 미국 엔지니어와 제품 개발자들에게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모델의 개발을 맡겼던 것이다. 어때요? 닛산은 자국에서 다 만들어서 그냥 수출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북미 사람들한테 개발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한 일 중 하나는 미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컵의 받침대의 형태, 보관함 그리고 새로운 사양들에 대한 반응을 조사.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미니 밴을 만들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어. 이후에 닛산 경영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개발하여 그것을 미국 소비자에 밀어넣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 어때요? 표준화 전략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나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개별화 전략입니다. 개별화 전략. 그죠? 그러면은 가나에서 주장하는 두 전략의 장점과 단점의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표준화 전략과 개별화 전략이 그 다음에 개별화 전략이 어떤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조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써보죠. 장점, 단점. 자, 표준화 전략은 어떤 장점이 있죠? 다양한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표준화 전략은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그 구조를 전 세계에 적용하는 거니까 효율성이 크죠. 그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실컷 만들어서 시장,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패하면 어떻죠? 망하는 거죠. 리스크가 크죠. 그죠?
개별화 전략은 반대로 어때요? 각각의 시장에 맞게 조그맣게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그죠? 단점은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다양한 측면, 비용의 측면에서, 안정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규모의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들에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표준화 전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를 운영한다. 그러면 카페를 운영하는 시스템들을 쫙 마련해 두고 알바생들 시켜서 사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죠. 그죠?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가구 산업의 경우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표준화와 개별화 중에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가구 산업을 봐야 되잖아. 그럼 가구 산업에 뭘 봐야 돼요? 가구 산업의 특징을 봐야지. 가구 산업의 특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구 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가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은 뭔가? 당연히 가구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개별화가 맞다, 산업화가 맞다, 표준화가 맞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가구 산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소는 뭐죠? 가구 산업? 가구 산업은 어떤 문화, 그죠? 가구 산업은 문화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사 갈 때 가구들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많은 서양 나라들은 가구가 거의 붙박이장이죠. 그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뜨거운 여름, 뜨거운 나라에 잠을 밤에 잘 때 이불, 옷 많이 필요할까요? 더운 나라에는 가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구가 필요한 나라는 주로 이렇게 북반구에 사계절이 조금 뚜렷한 나라들, 여름옷과 겨울옷을 계절별로 딱 갈아입어야 되는, 따라서 가구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측면에서 보면 특징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가구 산업이 어떤 생활 습관 혹은 기후,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 산업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기의 견해를 쓸 때 자기의 견해를 쓰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요. 결론은 어떻게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표준화가 맞다, 개별화가 맞다. 결론은 어떤 것이든 타당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든 타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실제로 이케아 같은 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북유럽에서 조립식 가구. 사람들 이케아 가면은 바글바글 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구 산업이 어떤 가구 산업의 특징은 문화나 기후, 생활 습관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지역의 문화, 기후,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준화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지역에 맞는 것들을 표준화를 해놓고 어떤 국가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화에서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는지는 적절히 선택을 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표준화를 해놓고 딱딱딱 필요한 가구들을 많이 팔리는 지역에 많이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케아는 성공적인 모습이죠. 가구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걸 전부 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가구 회사들은 그렇게 튼튼하게 잘 안 만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구 산업이 문화라든지 기후,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표준화 전략이 먹힐 수 있습니다. 자, 가구 산업은 문화, 기후, 생활 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지구적으로 표준화하기에는 위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따라서 개별화 전략이 타당한데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필요한 가구의 어떤 모습, 형태,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문화라고 선호하는 어떤 가구의 모양,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어때요? 개별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가 맞다, 개별화가 맞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랐을 때 내 말이 어떻게 맞는지를 입증하면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구 산업은 표준화와 개별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가구 산업. 그죠? 진짜 가구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구상하고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 어떤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자, 논술은 자기 견해는 뭘 묻는다고 했죠?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자기의 견해죠. 문제 상황. 그죠?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묻습니다. 따라서 가구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묻고 있기 때문에 가구 산업의 경우에 어떠니? 너 견해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구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잘 쓴다. 그러면 일단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이 문제가 어떤 측면들이 있다. 근데 나는 이 문제를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보겠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을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의 견해는 별로 안 궁금해한다. 대학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44강 자기견해 세 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